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매주 금요일이면요 여론조사 그다음에 선거 때 많이 나왔죠. 갤럽. 오늘은 또 이상한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요즘은요 여론조사 주요 이 항목이 청와대 이전하는 게 옳으냐 그러냐, 그리고 MB 사회는 어떻게 된 거냐, 이거 묻는 것이 유행인 것 같아요. 그 한국갤럽이 22, 23, 24 3일간 조사한 내용인데요, 청와대 집무실 현재대로 그냥 두는 게 좋겠다가 53%, 그러니까 이전에 반대하는 거예요. 이전하는 게 좋겠다가 36%입니다. 자, 이거를 지역별로 보면은요, 인천 경기하고요, 충청도, 그 다음에 호남, 부울경에서 대부분의 지역에서 집무실을 그대로 유지하라, 이런 응답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이전과 관련해서 현실적으로 가장 큰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서울 지역의 경우에는 집무실 그대로 두자, 청와대, 이게 49%고요. 아니다, 용산으로 가자, 이게 43%입니다. 그래서 서울 지역에서는 오차 범위 내에서 팽팽합니다. 그리고 60대, 70대 이상에서는 집무실 이전에 찬성하는 의견이 많아요. 그리고 참고적으로요, MB 3년과 관련해서는 찬성이 50%로 높고 반대는 39%입니다. 3년과 관련해서요, 이 TK 지역에서 높아요. 60%. 호남에서는요, 반대가 72%나 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층의 69%가 3년에 찬성, 20%는 반대. 민주당 지지층은요, 반대가 73%, 찬성은 16%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걸 보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국 리서치, 이제 KBS잖아요. 여기에서 용산 이전 찬성은 40%, 40.6%고요. 반대가 53.8%로 높아요. 예. 자, 그래서 이것도 이 KBS를 보면요, TK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반대 의견이 높습니다. 예, 이 반대 이유는 충분히 사전 검토가 좀 안 됐다라고 하는 거하고, 이전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비용이 많이 든다, 안보 공격이 우려된다, 이렇게 순서대로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느끼는 것이 말이죠, 지금 이 민주당의 경우에, 청와대의 경우에는 이 청와대 집무실 이전을 지방선거를 앞두고 쟁점화 해가지고 말이죠, 지금 현재 민주당 쪽에 유리한 선거 전국을 만들겠다, 이게 계산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청와대가 딱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예비비 지출을 안 해주는 거예요. 지금 데드라인이 오늘입니다. 오늘까지 안 해주면 물리적으로 이제 완전히 물 건너가는 건데, 오늘 해줄 리가 있겠습니까? 안 해주죠. 제가 보기에는 내주에도 안 해줘요. 자, 그래서 이게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 회동에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는데, 지금 여론몰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KBS 어딥니까? 갤럽 어딥니까? 이게 불공정 여론조사를 한다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가장 중요한 여론조사 기관이고 보도 매체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5월 9일까지는 문재인 정부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재인 정부가 이 말하자면 여론 이 조성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KBS, 그 다음에 한국 리서치하고요, 한국갤럽은 어마어마한 여론조사 기관이거든요. 혹시라도 말이죠, 혹시라도 이런 데하고 무슨 꿍꿍이 속이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렇게 대대적으로 반대하는 여론을 만들고 있는 것 아니냐, 인위적으로, 이런 의혹이 생기는 것이고, 이런 의혹을 갖는 것은 지극히 합리적인 추론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공정과 상식의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우리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정권 교체 딱 이제 성공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여론조사의 흐름을 보면 과연 이게 공정과 상식, 특히 상식의 틀에 맞는 거냐, 이런 점에서 의구심이 계속 제기되는 부분이고, 선거 때도 이 갤럽과 한국 리서치, 그리고 KBS 여론조사에 대해서 상당한 불만이 많았는데요, 여전하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 바뀌기 전까지는 그럴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해 주셔서요,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제 방송을 SNS를 많이 통해서 공유해 가지고요, 집무실 내린 결정 그대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러한 여론이 압도적으로 우세를 보일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 비상식적인 문제가 많이 나와요. 어제 비상식적인 문제가 뭡니까? 어제 나왔던 것은 이제 박범계가 하루 전날, 그러니까 23일 날 기자회견을 통해서 나는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 수사지휘권 폐지하는 거, 그 다음에 독립 예산 편성권을 갖는 거, 그 다음에 직접 수사 범위 이거를 넓히는 거, 나는 반대해, 이렇게 또 여론 몰이에 나섰잖아요. 그러니까 인수위에서 이런 보고를 받을 필요가 있겠어요? 안 받았어요. 근데 지금 이제 민주당이 또 어떤 일을 벌이고 있느냐,
경찰청에다가 말이죠. 너희들이 인수위에 보고할 자료 일체 우리한테 보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이거는 그야말로 비상식의 극치예요. 그리고 사실상 인수인계 하지 말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다. 이런 미명하에 경찰의 권위를 굉장히 넓혀줬잖아요. 그래서 지금 직접 수사 범위가 6가지밖에 안 돼요. 지금 검찰이 할 수 있는 거. 그런데 이것마저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라는 입장의 중수완박. 이거를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거 아니에요? 5월 9일까지는 자기네 정권이니까. 자, 그래서 더군다나 지금 이제 이러다 보니까 특히 대장동 사건, 이재명과 관련된 사건들, 민감한 사건들 전부 경찰로 넘겨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경찰에서 이 대장동 사건을 비롯한 민감한 권력 실세와 관련된 아주 민감한 사건들, 이거 어떻게 수사되고 있고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결론을 낼 것인가, 이게 인수위에 다 보고가 되어야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방해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5월 9일까지는 자기네가 엄호할 수 있는, 이재명이든 지금 문재인이든 엄호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으로 이 경찰의 수사 방향에 대해서 엄호하겠다. 이 보안을 유지해서 인수위 쪽에서 알지 못하도록 하겠다. 이런 얄팍한 계산에 따른 이런 방해 행위다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수위 대변인이요, 조금 전에 긴급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이거야말로 상식에 반하는 처사이자 인수인계 업무 방해이다. 새 정부 주요 국정 과제를 선정하는데 첫 단계인 업무보고부터 해당 부처나 기관을 향해서 인수위에 협조하지 말라는 신호인데, 정권이 2학기에 인수업무보고 전체 자료를 요구하는 행위 자체가 해당 부처와 기관에는 부담과 압력으로 인식할 수 있다. 당연하죠. 민주당 측이 요구한 경찰청 업무보고 자료에는 대통령 당선인의 경우와 관련된 민감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 박범계 장관의 업무보고에 앞서 당선인의 주요 공약에 대한 반대 의견을 공개적으로 피력한 부적절한 언행에 이은 또 하나의 사례이다. 예. 자, 이거 참 기가 막힌 것이죠. 예. 사례이다. 그리고요, 민주당과 현 정부, 청와대에 연이은 이 부적절한 처신은 정권 2학기에 원활한 인수인계에 비협조하는 수준을 넘어서 적극적 방해 행위로 이어진 것 아닌지 우려가 크다. 부적절한 처신이 반복되지 않도록 자제를 촉구한다. 이 입장문이 너무 유약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민주당 말 듣겠습니까? 더 세게 요청해도 시원찮은데 참 큰 걱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고요. 이렇게 민주당에서 요청한 것이 청와대의 사전 조율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이 업무 보고 보이콧 일환이 아니겠느냐, 이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 관해서도 인수위에서 철저히 그 배후 요인을, 경위를 철저히 따져 물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요, 이러한 조직적인 방해 행위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보고 기관과의 사전 조율 철저히 해야 된다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왜냐하면은 보고서 내용을 고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고, 그리고 또 아예 보고를 못하게 할 수도 있어요. 이런 점에서 굉장히 우려스럽고, 이거는 결국 윤석열 정권이 출범했을 때 일사불란한 국정 운영에 나서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방해되는 행위다. 예, 그래서 어떻게든지 윤석열 정부 5년으로 끝내고 재집권하려는 음모의 일환일 가능성이 저는 매우 크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자, 그럼 박범계는요, 어제 이제 보고를 거부당했잖아요. 자, 오늘 아침 출근길에 기자들하고 만나갖고 상당히 또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로 99개를 배척하는 이 인수위 조치 안타깝다. 예, 이러면서요, 저야 갈 사람인데 의견이 달라도 한 번은 들어봐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러면서 내주의 업무 보고를 기대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지금 이런 얘기는요, 지금 조금 전에 민주당에서 지금 경찰에 대해서 보고 인수위에 뭘 보고하는지 나한테 다 내봐, 이렇게 압박을 가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박범계는요, 본인이 직접 나서서, 왜냐면은 본인은 민주당 지금 당직을 가지고 있잖아요. 국회의원을 겸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노골적으로 반발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출근길에 내놓은 입장을 들어보면 말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야 갈 사람인데 이번 인수위 보고 자리가 수십 페이지에 이른다. 법무부에 검찰국만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 이러면서요, 의견을 달리하더라도 한번 들어보고 문제가 있다면 지적해달라. 다음 주에는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주면 좋겠다. 검찰국 업무 중에도
수사 지휘나 수사권 조정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새 정부에 도움이 되는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다. 법무부 공직자들이 하루 이틀 근무한 분들이 아니고 그분들 의견도 경청해 달라. 그리고요, 교정, 범정, 외국인, 출입국, 법무실 등 당선자 공약을 잘 녹여낸 좋은 내용들이 있는데 하나를 가지고 나머지 99개를 배척한다면 좀 안타까운 일이다.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현재 일정 재조율이 된 거 있느냐, 그러니까 없다 그러면서요, 다음 주는 돼야 일정 조율이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입장을 내놨는데요. 자, 이거 굉장히 뻔뻔스러운 그런 입장문이 아닌가, 그런 점에서 상당히 우려스럽다라고 제가 판단을 좀 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건 상식에 반하는 사실상의 업무보고 행위를 중단시키려고는 이러한 조치 반드시 뭐라고 그럴까요? 여론의 심판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요, 이제 김근식 교수가 또 한마디를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선대에서 정세 분석 실장을 한 바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하고 지금 현재 윤석열 당선인과의 지금 충돌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문 대통령이 무슨 결정을 하든지 그냥 놔두자. 예, 왜냐하면 놔두자 그러면서요, 청와대가 굳이 싸울 필요가 없다. 윤 당선인은 국민만 바라보고 민심에 따르고 여론에 귀 기울이면서 뚜벅뚜벅 직진하면 된다. 용산 집무실 이전 결정을 했고 국민께 설명해주면 그걸로 됐다. 문 대통령이 예비비 책정 안 하고 협조 안 하면 그냥 내버려 두면 된다. 그러면서요, 용산 집무실 입주를 임시 개시일인 5월 10일 날짜에 집착할 필요가 없고 5월 10일 0시부터 청와대 개방한다고 날짜에 집착하지도 말라. 문 대통령이 떠난 뒤에 차분하게 청와대 공원화해서 국민에게 개방하면 된다. 그리고 인수위 활동 열심히 하고 코로나와 민생 챙기고 현장 돌고 취임 준비 열심히 하면 되는데, 문 대통령이 협조 안 해서 용산 입주를 못하면 통이동에서 꿋꿋하게 업무 시작하면 된다. 그리고요, 누가 비협조적이고 발목을 잡는지 국민이 다 판단하게 되는 거고, 당선인 측에서 청와대와 각세우고 싸우고 화낼 필요가 없다. 인사권 강행도 새 정부와 함께 일할 사람을 문정부가 알박기로 임명하는 건 온당치 않다는 원칙적 입장만 바치고 그냥 놔두시라. 국민들이 다 보고 판단하게 된다. 그리고요, 이 대통령과의 회동을 놓고도 싸울 필요가 없고 만나자면 조건 없이 만나면 된다. 만나서 당선인의 원칙적 입장을 밝히고 문 대통령에게 협조를 요청하면 된다. 그 다음은 문 대통령이 결정하면 된다. 용산 이전 예비비 안 주고 임기 말 인사권 알박기 하고 새 정부 인수인계에 협조 안 하면 국민들이 다 판단하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요, 하원이 제발 당선인 측에서 불필요하게 청와대와 각세워 싸울 필요 없다. 집무실 이전 인사권 보류, 문 대통령 회동에 대한 당선인의 원칙적 입장만 밝히고 인수 업무와 민생 챙기기에 전념하시라. 문 대통령이 무슨 결정을 하든 놔두시라. 당선인은 국민만 바라보고 열심히 일을 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요, 좋게 보면 그야말로 길이 아니면 가지 말고 말이 아니면 상대를 하지 말라, 이런 옛말이 있잖아요. 그 옛말을 하고 비슷한 입장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여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금 전에 갤럽, 그 다음에 KBS 여론 보셨잖아요. 이렇게 원칙적으로 싸우지 않고 내 길만 간다 그러면요, 여론이 호도가 돼. 왜냐하면 민주당이 공정한 게임을 안 해. 상식에 맞는 행동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근식 의원이 얘기하는 전 분석실장, 경남대 교수죠. 이 김근식 교수가 얘기하는 것은요, 절반은 맞지만 그렇게 김근식 교수가 보듯이 민주당이나 문재인 대통령의 신사 상식에 맞는 플레이를 하면 지금 김근식 교수가 하는 대로 하면 좋아. 근데 이 사람들은 비공식적이고 비상식적인 처사를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하고 싸울 때는 싸워야 돼요. 양보할 때 양보하더라도. 이게 저의 지론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식사 후에 또 중요한 뉴스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